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좀 코인 브리핑을 조금 해드릴게요. 브리핑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본다라는 건 원웨이, 그러니까 이지선다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요. 가장 많은 사람들,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면서 한방향적인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췄다 틀렸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좀 어그로를 끌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어그로를 끄는 제목을 달면 사람들이 많이 봐요. 왜? 자극적이니까, 재밌으니까, 쉽잖아요. 결론적으로 따라만 하면 되고, 틀렸을 때 원망할 대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트적인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대응할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를 짜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100% 맞췄다면 이 짓을 안 하겠죠. 그죠? 실제로 매매를 하겠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것은 나에 대한 패턴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것에 맞게 장기적으로 굴려나가는 거에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장기적으로 견적을 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바이오주들이 힘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판 보니까 또 내전증 이슈가 나오면서 또 9만 원대까지 반등을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좀 꽤나 매집을 좀 해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상승을 좀 즐겨보고 싶다라는 목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오래 들고 있는 게 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좋아요. 왜? 오래 머무를수록 많이 움직여지거든요. 그게 조정파의 성질이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조정파의 성질 어떤 것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떨 때 어떻게 패턴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저한테 안 배우셔도 되고 책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엘리엇 파동에 대한 책도 있고 기법에 대한 책들이 있거든요. 뭐 적산봉 이런 거 말고 좀 본의 있는 책들, 그런 책들 읽어보시면 그런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뭐 원인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자,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쯤에 제가 이제 좋아하는 분이 분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때는 뭐가 없었잖아요. 이제 수렴에 대한 부분. 왜냐면 수렴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잔잔해지고 방향성을 결정을 해요. 우리가 타점을 이때쯤 많이 잡았거든요. 요때랑 요때 많이 잡았어요. 제가 알트코인들 단타 노려도 좋다, 단타 노려도 좋다 했던 시절 이절쯤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알트코인 시장 전용방입니다. 이건 이제 회원방이죠. 알트코인의 단타에 대한 이야기를 7월 달에 굉장히 많이 하게 돼. 하이닉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그렇죠? 뭐, 이제 배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그냥 기본적 분석. 왜냐면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7월 달에 코인 이런 것들, 볼타 이런 것들, 코인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오죠. 약반등 예상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쭉쭉쭉. 7월 초부터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요때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 그래요. 정리를 하고 목표치 왔으니까 정리 다시 하자. 그리고 이제 조정파가 흐르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좀 모르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올라갈 여지가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거고 반등할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아래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보시게 되면 하단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가격대는 아니고 채널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널이 깨지지 않았나. 라는 그리고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등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빠져준다면, 참 매력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난 여기 오면 살 거다. 저는 보수적인 입장이니까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파동 기준이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채널에 대해서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350만 원 요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댓글이라든지 네가 그 했던 이야기들을 갖고 와봐라라고 하십시오. 제가 영상 올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디 갔냐? 8월 20일자에 보시면 코인 브리핑을 합니다. 여기에 코인 브리핑 거의 여기 없었잖아요. 없었거든요. 그죠? 18일날 거의 다점 마바저 다 드린 거 요거에 대한 거의 얘기가 조금 나오고 18, 20일날 요거 이제 하이닉스 반등할 거다라고 했던 그 지안이거든요. 그죠? 되게 지향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팅 해드립니다. 그래서 따라가자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잠을 들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해가지고 바로 영상 올려드린 거거든. 아무튼 그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공부도 하실 겸. 수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가 이럴 때는 방향성 예측을 못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아마 더 디테일하게 봤다면 여기 거래의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지금 봐도 그때랑 똑같은 시향을 나지 않았나 싶고 얘를 보고 달라져야 돼요. 얘를 엄청난 거래량이 터진 이 장대 양봉 얘를 보고 다르게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왜 그러냐면 조정파가 길었어요. 조정파가 길었고 지금 현재 작게 보더라도 이만큼에 대한 조정파가 형성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흐름이 이탈되고요. 여기 흐름도 이탈되는 흐름입니다. 그죠? 이탈되는 흐름에서 이런 장대 양봉이 거래가 뻥 터지면서 상승을 했고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걸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대응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알트코인들 이제 이더리움을 쐈으면 다른 알트코인도 움직일 거고 NFT 관련해도 움직일 거고 다 움직일 거니까 그때 단타 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에 보시면 제가 이더리움을 한 35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350만 원이 왔거든요. 그러면 350만에서 떨어질 거냐 오를 거냐 그건 더 그 다음 문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 제가 찍어 버릴게요. 제가 요 조정을 보면서 요 반등까지 나왔었죠. 그때 기억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원칙상으로 이제 조정파에 대한 꼭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여기 보면 수렴에 대한 관점과 아마 플랫에 대한 관점에서 이 320만 원 정도에 대한 타점을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왔어요. 그냥 이게 플랫에 대한 관점이거든. 플랫 조정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래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건 책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잡을 거고 근데 안 나왔잖아. 그냥 밀었으면 전략을 새로 짜셔야 돼요. 새로. 그래서 지금 350만 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그런 뭐는 없는 그런 상태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추세에 대한 로스커트 세팅을 하셔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좋아요. 근데 깨지게 되면 역시나 지금 한 템포 밀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ABC, APC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러닝 커렉션 정도로 해가지고 이쯤에서 타점 형성이 됩니다. 이제 러닝 커렉션이라고 해서 조정파 패턴들인데 패턴들에 대해서 저점의 흔시복가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좀 낮아졌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점을 잡았을 때 어디에 손절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얼마까지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얼마까지 간다라고 말해야 편하죠. 그죠? 그래서 얼마까지 가서 얼마까지 빠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 사람들의 말도 그냥 그거에 대한 정답을 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냥 그 당시에 그렇게 따라가 버리면 틀렸을 때 원망할 대상이고 그죠? 그렇게 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복잡한 이야기들인데 지금에 대한 상승에 대한 최대 목적지는 이 정도 됩니다. 이제 400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강력한 저항대로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강력한 저항대.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일어날 수도 그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와 이 이평균이 돌아 떨어진 이 지역 그리고 여기 과거에 이런 지지와 저항이 많이 있었던 이 지역 400만 원쯤 되죠. 여기는 이제 완전히 정리하는 구간이었고 제가 이제 들어보시면 알트코인 단타 비중은 반만 가져가시면 좋아 보입니다라고 했었거든요. 요때 요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거 그래서 반만 가지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반만.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려고 했었으나 여기 30%가 안 된 친구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1.8, 그러니까 플랫에 대한 상단 위치에서 그냥 바로 가버렸거든. 그래서 그게 그래도 한 10% 움직였죠. 근데 그렇지만 반대로 이제 이 볼타가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볼타 같은 경우는 여기서 38.1을 딱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 볼타도 시향을 냈었거든요. 50%까지 빠졌나? 아무튼 50%까지는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타점을 여기를 애초에 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또 10%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이더리움 아니면 어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까지 가느냐에 대한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현재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파를 주고 러닝 컨디션에 또 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타 같은 경우도 이제 100원 정도, 그러니까 99원대가 떨어지면 손절하겠다는 마인드로 100원에 대한 건설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108원이니까 이게 8%면은 꽤나 아프잖아요. 7% 정도 되는데 아프니까 지금에 대한 타점을 잡아드리기는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워서. 그리고 어쨌든 디테일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약 400만원 정도까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 그것은 이제 최종 목적지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도 여기고 21일자였죠. 22일 날이었었는데 이제 여기 요 자리에서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요게 이제 조금 이제 환율이라든 이런 것들 차이 때문인지 좀 조정가 좀 약하게 나왔고 약하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 더 상승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간 가지고 가시면 돼요. 반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게 다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그래서 다치는 거야. 사람들이 몰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가볍게 즐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해서 ABC, 지금 여기서 대한 반등파가 지금 목적이 형성이 되는 거고, 이제 최대 한 1억 3천만 원 근처까지는 오픈이 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일단 여기서 살짝 저하정을 먹고 가더라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견적을 좀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럼 또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겠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무조건 이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노리는 게 습관화돼 있으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손실이 안 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근데 이제 이때 같은 경우, 이제 22일 날 이때 같은 경우는 22일 날 10시였잖아요. 그죠? 네.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근데 뭐라고 할까? 순간적으로, 이때 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요들 못 잡았다, 잠들어가지고, 못 잡았단 말이야. 속상하죠. 그죠? 그때 피보나치 비율, 네. 그래서 지금 38.2까지는 가지 않고 48.2의 더 짧은 타임 패턴. 그러니까 우리 조정파에서 23.6과 78.6이 있는데, 23.6에서 반등이 나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요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정방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언급을 드렸던 거고, 23.6에서 강조를 해버렸고, 이거는 이제 러닝 커렉션에 대한 가능성을 조리를 좀 하면서, 러닝 커렉션이라는 것은 상승해서 여기서 수렴을 만들고 한 번 더 가는 흐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어디에 손절 로스커트 잡으면 되겠어요, 지금은. 여기 손절 로스커트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깨지면 여기, 타점 여기가 되는 거야, 이제. 38점이 아까 살아있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상황들은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손에 안 보면서 계속 이번 턴 놓쳤으면 다음 기회를 엮어 가시는 게 단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전망 가지고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은이었거나, 뭐 조선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5만원대.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이거 사라고 했잖아. 그냥 그때는. 잘 모르겠으면 삼성전자나 사세요. 이런 말이 살 때가 있었단 말이야. 물론 7만원대 좀 덜어내셔라고 했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덜어내가지고 또 가슴 아파하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말을 듣고 대응해서 그런 거거든.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유튜브 모든 생태계가 그런 것 같은데 어그로에 빠졌고 도파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쉽게 하려고. 그죠? 물론 제가 다 맞았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도 일단 요 정도까지 열려 있다. 일단 3천 최대 여기고 지금 여기는 요 상승에 대한 이제 되돌림 지역이잖아요. 이게 3사 수렴파든 조정파에 대한 되돌림 지역인데 여기 파동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라면 여기는 저항을 좀 먹더라도 한 번 더 들어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하나 새로운 추세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빠졌다가 다음에 이 추세를 만들면서 배터를 만들고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여전히 저는 하방에 대한 가능성이 좀 낮아졌지만 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한쌤은 이 코인에 크게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면 강력하게 베팅을 해 볼 수도 있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차트적인 측면들, 이런 걸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를 보게 되면, 이 월볼벤의 하단입니다. 저평가 구간이에요. 월볼벤의 하단, 기술적 반등이 등장하는 구간. 월볼벤 하단에서 반등 나오는 건 95%의 확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흐름을 이렇게 돌려주기 전까지는 월볼벤에서 상승장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못해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흐름은 꺾여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 때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승을 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시나리오보다는 여기서 꽤나 흔들어 대다가 가는 시나리오가 더 합리적일 것이고 그 시기는 28년이 넘어가야 오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28년 넘어가지 않고 27년 말 28년 초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일목구지 보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간다 이렇게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이런 수렴에 대한 패턴들에 대한 이탈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여기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년에 올라간다가 아니라 28년쯤에
28년쯤에 큰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그 시나리오는 이 구간에서에 대한 조정파에 대한 규모, 그리고 이 마디에 대한 규모로서 이게 대응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견적을 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월벌레 하단에서 우리가 단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죠?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꽤나 드렸고, 근데 이제 더불어서 항상 코인은 펀더멘털이 없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코인은 펀더멘털 없으니까 돈 넣고 돈 먹기 야바이에요. 비트코인, 느리움 정도 제외하고는 야바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야바이. 그죠? 그래서 거래가 터졌던 흐름들이 나왔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달러는 이쯤에서 나왔을 겁니다. 달러는 왜냐면 환율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나왔을 것이고, 월드는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분에서 패턴이 깨졌을 수도 있겠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었던 걸로 정리가 되고요. 모든 패턴들이 3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대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앞에 하락에 대한 3파에 대한 게 자로 진행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단등파가 진행이 됐고, 이것에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3천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억 한 2천 정도까지 가는 포인트에 대해서 아까 요 부분 확대했던 거 있죠? 그 수렴 파동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또 파악을 해 봐야 될 텐데, 거기에서 또 도미넌스를 또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디 갔냐? 60이 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크게 하락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무조건 항상 말은 못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 25년 6월 때 거래가 했어. 이거 알트코인 순환매 온다, 순환매 한다. 이때도 60 넘어가면 순환매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돌면서 올라가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한 번 더 도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59.5를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었어요. 단타 칠 때. 영상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틀릴 때도 있겠죠. 59.5에서 쪼르륵 빠지고 59점에서 쪼르륵 빠지고, 그리고 도미넌스거든요. 비율이다 보니. 근데 60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럴 때는 잘 안 빠져요. 요 구간에서 단타가 또 진행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1억 한 3천까지는 모르겠다만 단계적으로 1억 2천 정도까지는 큰 문제 없이 꼴랑꼴랑 하고 올라가면서, 그렇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좀 돌아가는 그런 시장들, 그리고 문제 좋다면 1억 3천 정도까지도 계속 돌아가는 시장들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크겠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뭘 준비해야 될 거냐? 이런 식으로 밀크같이 이렇게 튀었던 종목을 추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튀었던 종목을 되돌림을 잡으려고 노력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이거 단순한 거거든요. 튄 거 되돌리면 이거 먹고 빠질 수 있잖아요. 지금 밀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터져버리지.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덩어리가 커서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밀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추격을 못 하는 거야. 이거 맞춰달라고 하면 못 해. 맞춰달라는 데를 가세요, 그냥. 헐짝 던지다가 동전 앞면 나옵니다 하다가 그 앞면이 맞아떨어져서 여러분들이 바보도 해버린다고. 뒷면 맞던 거, 잘하다가, 앞면 하다가 뒷면 나왔을 때 여러분은 바보도 해버린다. 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 18.6일 거야, 아마. 그죠? 18.6이죠. 61.8부터는 머리 매수한다는데 이게 튀어가는데, 그러니까 7, 8, 6까지 빠졌으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저희 룰이거든요. 61.8에서 들어주면 그냥 긁고 갈 수도 있는 부분, 여기서 무조건 물량을 많이 줄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단타치기 좋은 거죠. 이 빔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됐냐? 슈팅이 나왔네요, 그죠? 슈팅이 나왔으면 우리 피보나치 비율 태워보자고요. 안 오면 안 하면 돼요. 굳이 왜 목쓴 걸 필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걸 맞추려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61점 파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요 밑에쯤 해서 걸어놓고 그냥 구경해 보세요. 오면 튈 수 있으니까. 근데 나 이거 너무 아깝다 싶으면 여기 정찰 걸고, 조금 적은 금에 넣어놓고, 여기도 조금 더 그냥 더 넣고, 이렇게 두 가지 타점 잡아놓고, 튀면 팔아버리고. 그렇게 단타 치면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런 흐름들이 더 긍정적인 흐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종목이 있어요. 보고 있는 게. 시황을 몇 개 내놓은 게 있거든요. 볼타 같은 경우도 다행스럽게도 100원이 넘어섰어요. 뭐 이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흐름을 돌려줬잖아. 이 지금 일목균형표 얇아진 거 보이시죠? 이럴 때 돌려주면 요런 애들은 흐름을 노릴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아까처럼 튀는 게 아니라 이제 흐름을 조금은 우리가 정말 악명 높은 녀석이라 함부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흐름들이 다 돌파해 줬으니까 이제는 좀 흔들더라도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언급드렸던 시나리오들 중에서 흔들더라도 비트코인 1억 3천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그럼 거기 상단위 안에서 바로 1억 3천을 간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타점을 잡아서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해 나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 단호하게 말씀드려서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게 말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압니다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 또 상처를 받으신 분도 계시고, 저도 또한 발끈해가지고 막 예전에 이제 댓글 지웠다라는 거 보니까 그분인 것 같은데, 그분이 말을 조금 순회하신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그분도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걸 맨날 강조하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따라왔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괜찮게 세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강한 이제 피드백으로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들 뭐 약간 피드백으로 듣고, 지금은 이제 부정적인 더 강하게 삥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존버했다가 이제 박살이 나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실패했을 때 개박살이 나요. 주식은. 그런 짤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짤들도 앞으로는 좀 올려서 여러분들 이제 차트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 관련된 정보들, 달러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상식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제작해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도 이제는 볼타도 단기적인 상승 정도, 그러니까 150원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뭐 차트를 본다 안 본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패턴에 대한 이야기예요. 패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만약에 여기 거래가 일단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을 뺏어 먹으면 안타깝게 많이 물려 있었던 뭐 제가 700원대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게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못 하셨던 분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하셔도 돼요. 네, 좀 중요한 얘기 했어요. 물타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 또한 이 자리에는 손절가를 지키셔야 돼요. 30%요.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뭐 몇 천만 원 이상 하셨으면 그거는 감당을 못 합니다. 코인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몰빵하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천천히 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천만 원 이상, 뭐 여러분들이 수십억 대 자산가라면 수천만 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한테 수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균에 이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데, 월급 한 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이제 뭐 수백만 원에서 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물려 씻었다면 지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다 넣어 보셔도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샀던 물량은 반드시 파셔야 돼요. 추가적으로 물타기했던 물량만큼만 딱 개수만 파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100원이니까 대충 1000만 원이면 10만 개 정도 된다, 그죠? 10만 개 맞냐? 10만 개 정도만 딱 사서 그때 올라 팔아버리면 편하게 확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또 다음 기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지면 같이 깨지는 거. 그냥 손절하고 다시 하시는 거. 안타깝지만 그렇게 돼요. 평단에 700원에 1000만 원이면 지금 그냥 뭐 없을 거 아닙니까? 200만 원 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고요. 하여튼 뭐 오늘은 코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안타까운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이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케어, 그리고 또 과연 몇 명이나 볼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냥 속에 있는 얘기도 한번 털어놔 봤고요. 코인 시장도 긍정적이고 지금은 주식 시장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뭐 반도체도 조금은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코스피들 다들 좀 밑에 코스피 저희들이 보고 있는 종목들 바닥에 좀 반등을 또 크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또 누구냐 한국 콜마도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렸거든요. 보내주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뭐 벌써 2배 가버렸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까지 갈 거냐라는 게 부질없는 행동이라서 제가 그 말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 했다라고 말하지 마. 하방 갈 거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법이 걸리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신고 먹으면 저 이제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그걸 해놨는데도 그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뉘앙스의 차이라든지 타점에 대한 포인트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부를 했다, 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기준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한 투자, 멋있는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